예, 안녕하세요.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손 두 팔 벌려 환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슬슬 정말 물러가는 것 같네요. 거리에 사람들도 좀 있고, 지금 요 사진은 그 종로 관철동인데 당연히 현재는 아니고요. 한참 활황 때, 그래도 활황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곧 이런 날이 올까요? 자,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많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좀 여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데도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브랜딩 하면 좀 알아들으시는 분도 많고, 요거에 대한 좀 책도 많이 나오고 교육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브랜딩 중에서 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자기가 하는 가게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각화한 것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브랜딩이 아니고 비주얼 브랜딩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하튼 이거를 지금은 좀 따지자는 건 아니고, 명백히 좀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 식당도 브랜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그런 거의 기업이죠. 기업화된 식당 프랜차이즈 혹은 카페 프랜차이즈에 대한 브랜딩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솥 도시락 많이 아시죠? 이 한솥 도시락이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에 이랬다는 말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중저가, 이것도 굉장히 파퓰러한 대중적인 그런 도시락 체인이고,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돼서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그런 역사가 좀 있는데, 역사가 있으면은 좀 리뉴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경쟁자도 생기고,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는 만큼 잊혀지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브랜딩 자체만 보면은 그냥 분식집 느낌이 확 나는, 옐로 화이트, 그리고 주황과 레드, 한솥, 솥자는 좀 멋을 부렸네. 그런데 지금 바뀐 거를 좀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아직 가맹 전개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쪽 철산에서 광명사거리역 쪽으로 넘어오면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뭔가 이 H죠, 한솥이니까 이 로고가, 이 영문 로고가 밑에 한솥의 소는 오의 그 모음하고 티귿의 자음을 그냥 붙여버린 건데,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무 정자체고, 이 영문 로고가 무슨 로보캅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대교를 설계할 때 앞에서 보는 프론트샷 설계 도면, 그리고 게다가 또 블랙으로 해버렸어.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무섭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안에 그 매장을 제가 안 찍었는데,
익스테리어하고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요 전에 요 9 버전 브랜딩은 요 로고답게 요 인테리어 자체도 요런 식으로 뭐 형태를 많이 띄었거든요. 빨갛고 주황이고 뭐 노랑이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편한 그런 파퓰러한 그런 느낌을 줬다면은 요번에 바뀐 거는 여기에 맞게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가격도 좀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한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로고 자체로만 보자면은 야 이거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좀 답답하다. 예, 왜 수많은 디자이너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얘기할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디자인이 똑같으면은 데칼코마니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도 오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다른 회사의 로고를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물론 이 장점은 있죠. 모든 일이란 게 장단점은 있는데 내 일에 내 비즈니스에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우직하게 가겠다 라는 건 음식점에 요식업에 꼭 필요한데 거기에 걸맞게 비즈니스를 하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아닌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 또 아닌데 이렇게 우직한 로고를 만들었다면 이건 좀 안 맞는다. 그죠? 사람들의 어떤 이 한솥을 보는 정체성과 실제로 가서 먹고 느끼는 게 안 맞으면은 이거는 실패한 로고다. 안 맞는 로고다. 앞뒤가 안 맞는 로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기왕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로고에 맞게끔 정말 탄탄한 우직한 그런 맛을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여기도 뭐 다 아시죠? 놀부 부대찌개. 어느 순간 엔드 철판구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래됐습니다. 놀부 부대찌개 철판구이 바닥에 레드의 바닥에 이제 얇게 블랙으로 깔고 이제 볼륨감을 좀 줬죠. 그리고 이거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 놀부의 캐릭터죠.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 선의 느낌도 좋고 판화같이 물론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것도 켈리죠. 놀부의 어떤 그 통통한 요 볼살과 이 점 그리고 이 눈매가 굉장히 심술맞다. 그 뒤에 막 이글이글 막 타고 있죠. 원형이 나는 화가 나 있다. 나는 심보가 안 좋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흥부 맨 처음에 흥부라고 왜 안 했냐, 흥부가 착한데 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흥부는 좀 나중에는 좀 좋게 되지만 좀 빈약하잖아요. 가난하고. 그래서 뭐 줄 게 없어. 예. 곳간에서 이제 인심이 나지 않습니까? 놀부는 이제 곳감이 좀 크게 좀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푸짐하게 준다는 그런 이미지로 놀부 부대찌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여기 모토와 잘 맞는 이런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죠. 네, 이렇습니다. 그냥 부대찌개 놀부가 이제 들어가고 빼고 이런 방식인데 요게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이 위에 로고가 이게 사모펀드로 좀 넘어갔죠. 네. 요 때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좀 리뉴얼을 하고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올드한 그런 느낌을 좀 바꾸려고 해서 요게 심플하게 만든 거는 맞는데 저 뒤에 심볼이 캐릭터가 굉장히 간소화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놀부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선비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하회탈 느낌도 좀 많이 나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별로다. 예. 그래서 약간 캐릭터를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뭐 빼도 박도 못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 폰트와 저 심볼이 이 심볼과 폰트에 대해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감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뭐 좀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힘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온라인이라든지. 내 생각만큼 그렇게 전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브랜딩 자체로 보면은 전에 거에서 손을 좀 더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원할머니 보쌈 족발이죠. 여기는 뭐 브랜딩이 지금 아직 뭐 똑같죠. 그냥 푸근해요. 원할머니 보쌈 족발이라는 폰트는 그냥 너무 정자체, 그냥 평범한 그런 서체인데, 이 할머니 이 캐리커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그냥 무력화되는 어떤 불만도, 어떤 의문도, 그런 전체적인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씩만 바꾸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바꾸면 안 됩니다. 리뉴얼 한답시고 많이 바꾸면은 안 돼요. 약간 할머니를 좀 더 이쁘게 한다든가, 주름을 없앤다든가, 위에 그 이마에 주름이 2개 있고 옆에 눈꼬리에 주름이 있는데 이거 냅둬야 됩니다. 좀 옷이나 원할머니 보쌈 족발이라는 폰트 정도만 바꾸면 되지, 아니면 이렇게 돼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잘 만든 브랜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길동 우동입니다. 요게 좀 강북에 좀 많이 있죠. 강동 쪽에 좀 있고, 좀 강서나 뭐 그쪽은, 남부 쪽은 잘 없어요. 아직 브랜드 전개가 잘 안 됐는데, 그런 와중에 보시면 철산동에 직영점이 생겼는데, 김밥 천국 정도 규모가 이제 보편적인 길동우동의 프랜차이즈였는데, 여기는 그 플래그십. 여기서 여기 이제 직영점인데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인테리어도 다른 곳이랑 좀 다릅니다. 저는 여기 뭐 우동,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동하고 김밥하고 특히 쫄면. 이거 쫄면 얘기하니까 먹고 싶은데, 한때 자주 먹었습니다. 가격도 만만하고 5,000원인데 지금 좀 올랐을래나? 양도 좀 괜찮게 나와요. 푸짐하다기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끼 잘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는, 비슷한 브랜드로 백종원씨의 역전우동 같은 게 있죠. 약간 컨셉 자체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정도 카테고리 속에 위치한 그 면, 우동 전문 프랜차이즈의 브랜딩을 보고 계신데, 너무 정직하다. 길동 우동, 그리고 이 심볼도 길, 그리고 옐로우로 우동. 근데 둥글둥글하게, 이 서체는 뭐 그냥 이걸 디자인했다고 하기도 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 대중적인 어떤 브랜드에서 구사하는 브랜딩으로 보자면은 무난하지만 뭐 나쁘지 않다. 뭐 훌륭하진 않아요. 좀 그런데 여기 뭐 무슨 레스토랑 뭐 그런 데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됐다. 근데 요 플래그십 스토어, 이 직영점의 어떤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를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은 많이 이게 좀 안 어울린다, 안 맞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브랜딩 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바꿔보기를 바래요. 근데 요 직영점만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고급화, 약간 느낌 있는 그런 공간, 정서로 가려면은 이 로고는 좀 바뀔 필요도 있다.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게 뭐 좀 아쉽다 이거죠. 요 매장 자체로 보자면 조금 아쉽지만 브랜딩 자체로 보면 그냥 무난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뚜레쥬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진 않죠.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뭐 1위 기업이니까, 뭐 퀄리티나 서비스가 1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맹 개수가 많다는 거죠. 파리바게트. 옛날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는데, 이 파리바게트가 로고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맨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형상화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도 에펠탑 이미지도 좀 많이 바뀌고, 최종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싶었나 봐요. 복잡하고 그냥 하니까. 근데 요즘 그 브랜딩 기조가 한식을 좀 제외하고 어떤 이런 양식이라든지 조금 이건 뭐 다른 산업이지만 어떤 IT라든지 다른 공산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군더더기를 다 빼버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타원형을 지금 뺐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BMW나 같은 경우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옛날에 3D 형상에서 그냥 2D로 오히려 지금 더 미니멀하게 말끔하게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는 게 현재 추세인데, 파리바게트도 그런 거를 따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냥 깔끔합니다. 파리바게트라는 거 이미 뭐 브랜드가 머릿속에 브랜딩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도 뭐 큰 적이는 없는데, 브랜딩 자체로만 보면은 심심하죠. 만약에 처음 브랜드 전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용감해야 돼요. 좀 변화가 없고 완전 정자 아닙니까? 정자.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처음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렇게 만들면은 금방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심볼이죠. 나 이거 보면 비트코인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따라한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저 같은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게 좀 전에 이게 좀 심심한 이런 폰트라면은 요게 심볼이 좀 그걸 받쳐주고 있는 약간 보조 디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이렇게 심심하다, 본인이 볼 때 내가 이제 본인이 식당을 하고 브랜드를 만든다 라면 이게 좀 깔끔하게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다만 전제가 붙는 게 보조 디자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빼다라든지, 오늘 이런 강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시간이 길어지네. 하여튼 이런 심볼 마크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게 좀 뭔가 시선을 좀 분산시키면서도 뭔가 이해를 돕고 그런 디자인이 되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뚜레쥬 또 나왔네. 넘어갈게요. 이거 왜 또 나왔지? 자, 타멘탑스입니다. 이거 브랜딩이 그냥 정자체로 깔끔해요. 처음에 왜 이렇게 브랜딩을 했나라고 저는 했는데, 보시면은 타멘탐스라는 약간 중간 굵기의 타멘탐스 커피가 있는데, 가운데 T자를 굉장히 볼드하게 하고 원형 얘기하는 거죠. 심볼. 그리고 그 안에 원형을 녹색, 진녹으로 한 게 조금 뭐라 그럴까, 변화를 준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정자 재미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고 조금 빨리 얘기해 볼게요.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한데 빨리 얘기한다 놓고 이게 천천히 얘기하네. 자, 그래서 전달할 건 다 해야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탐 앤 탐스 커피 가운데 T자 볼드하고 진녹을 주고, 바깥에 원형은 벽돌색보다 진한 그런 색깔인데, 여기서 내가 폰트를 죽어도 바꾸기가 싫다 그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심볼의 컬러를 좀 바꿔만 줘도 훌륭한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빨갛고 파랗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은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색깔 배색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난하다.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왜냐면 탐앤탐스라는 게 개인 커피숍 몇 개 있고, 조그만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나름 규모도 있고 가맹도 좀 많이 됐는데, 요건 좀 리뉴얼을 해야 될 때가 좀 오지 않았나. 할리스도 리뉴얼을 많이 했죠. 할리스를 보면 알겠지만 왜 이거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브랜딩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별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양센터, 그죠? 영양센터인데, 자, 봅시다. 여기 옛날 영양센터의 로고를 거의 그대로 갖고 있어요. 폰트는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왼쪽에 심볼 마크 같은 경우. 그리고 그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간판 보시면은, 간판 사인 보면 그냥 배색이 지금 화이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24시간 영업 빼고는 그냥 다 블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는 게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영양센터 이거 딱 알리면 되는 거지. 뭐 컬러가 뭐가 필요하고, 뭐 디자인이 뭐가 중요하냐?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우직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 브랜드가 태동하던 할 때, 옛날에 뭐 80년대, 70년대 사보이 호텔에 있는, 명동 사보이 호텔에 있는 영양센터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그게 디자인이 그대로 갖고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게 노스텔지어를 사람들한테 일으키니까 오히려 그거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완벽하게 100% 그대로 지금 2022년까지 올 때 얘긴 거고, 그 안에서 작은 어떤 느낌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루할 수도 있겠지만, 영양센터를 지금 찾는 손님대를 보면은 거의 뭐 40대 중반 이후 50대, 60대, 70대, 20대 같은 경우는 신기해서 가는 거고, 야 정말 촌스럽다, 여기 어디냐, 가보자, 아버지가 삼촌이 옛날에 많이 다녔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가보는 거지. 이 손님의 고객층은 보통 중년 이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옛날에 먹거리 없을 때 전기구이 통닭 여기서 뭐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수를 못 잊고 찾아주시는 손님이 볼 때 이 브랜딩은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빙, 그냥 깔끔해요. 그리고 이 캘리그래피 설빙 하고 설자, 설빙 로고, 직인하고 심볼 마크, 그리고 심볼 마크 오른쪽 상단에 있는 눈의 결정체죠. 이런 것들이 코리안 디저트 카페라는 카페 이 업장에 업장이 말하는 그 아이덴티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약간 설빙의 어떤 그 느낌, 차가운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왜냐면 화이트 바탕에 블랙이 보통 차다, 깔끔하다, 매끈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켈리도 그렇고 심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완성도가 있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그런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뭐 3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네치킨. 경쾌하죠. 한글. 한글 네네치킨은 한글을. 그리고 하트, 해피 초이스, 리본을 넣고 배색이 강렬합니다. 옐로우 베다에 네네치킨 넣고 그 두툼하게 외곽, 볼드로 외곽을 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네네치킨 어떤 아이덴티티가 물씬 날 수 있는, 뭐 이 정도면 옆에 닭의 어떤 그림이 굳이 없어도 딱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 자체 깔끔합니다. 경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아닙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면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피자 헛, 모르시는 분 없는 세계적인 1위 프랜차이즈, 피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붓글씨로 만든 이런 로고와 심볼을 함께하는, 로고와 심볼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브랜딩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빨강, 저거 사람들이 모자로 아는데 저거 모자 아닙니다. 사람들 저거 모자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 모자 아니에요. 저거는 지붕입니다. 지붕을 형상화한 거예요. 빨간 지붕이고, 그거는 그 위에 피자, I자에 붙어 있는 거, 그 녹색은 그 앞에 있는 그 풀, 나무 같은 걸 표현하고, 아래에 옐로우는 대지, 땅. 그래서 전체적인 피자헛이라는 피자를 파는 레스토랑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모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자라고 사람들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브랜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피자헛 느낌 잘 주고, 글씨도 캘리그래피로 잘 붓글씨로 써내려가고, 사선으로 경쾌하게 느낌 있게 잘 만든, 이건 잘 만든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지금도 역시 촌스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런 훌륭한 브랜드 아닙니까? 디자인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 브랜딩이다, 훌륭하다, 심지어 훌륭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백다방, 여지없이 백종원씨 얼굴 나오죠. 파마를 많이 하셨네. 백스커피, 야 진짜 이 폰트는 재미가 없어. 역시나 재미가 없는데 백다방 이거 하나로, 그리고 저 옐로우, 그냥 모든 게 다 무마가 되는, 상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다방 실제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보시면은 이 남색, 곤색과 옐로우가 적절하게 배합된 그런 그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랜딩 자체로 보면은 별로지만 캐릭터가 모든 거를 상쇄를 한다. 그래서 50대 50 좋다 나쁘다가 공존하는 그런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신라면가인데 오래됐죠. 1984년 지금 현재 신라호텔 베이커리에서 제과 사업부가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독립적으로. 그래서 브랜드를 전개한 곳인데, 옛날에 정말 괜찮았죠. 빵집 없을 때 고려당 있고, 후발이 이제 어디지? 크라운 베이커리였는데 여기 1984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의
어떤 제과 제빵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곳이고,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의 공식 제빵 업체로 등록 지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대중적인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이 퀄리티의 뭐 제과 제빵점도 아니고 어중간한 곳이 돼버렸어요. 브랜드 전개를, 가맹 전개를 왜 안 하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거의 없어졌고, 옛날에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네이버 뭐 스토어 그리고 오피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런 배경을 차치하고 이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의 이 형태, 건물 형태, 건축 형태를 띠고 있고, 색깔도 벽돌, 그러니까 로고와 심볼을 맞춘 거죠.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우린 1984년에 시작했다라는 구차 설명 딱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성도가 좋습니다. 옛날에 이 로고가 지금도 거의 쓰이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신라 명가에서 뭐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성을 아직은 굳이 느끼고 있진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론칭을 할 때 이 느낌이 사람들의 각인이 굉장히 세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군더더기 없이 요거만 신라 명가 이 로고 브랜딩이 딱 들어가면 이건 좀 맛 하나는 그래도 일정 수준은 이상은 보장을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벌써 처음부터 브랜딩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도 그거 명맥을 머릿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무슨 뭐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 고급이다 할 때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고급스러운 식당은 이 굉장히 깔끔해요. 로고부터 그냥 군더더기 없고 색깔도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그걸 잘 만들어야겠죠. 이거 굉장히 신경 쓴 디자인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같은 건 좀 하이 퀄리티의 음식을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라면은 신라 명가를 좀 참고 삼는 것도 팁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지코바입니다. 지코바. 군소가 되겠죠.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디자인이 그냥 익살스러워요. 뭔가 학생이 만든, 그냥 미대 다니는 학생이 좀 만든 거, 그것도 무슨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좀 무료로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쓱쓱 그려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뭐 달라스라든지 80년대 뭐 프렌드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뽀빠이 뭐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런 느낌, 페리카나 초기의 그런 디자인인 거 하고 좀 궤를 좀 같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정감이 가는, 이게 고도로 이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촌스럽긴 합니다. 많은 그 숯불 양념치킨이죠. 그리고 가격대도 중가 정도, 고가 아닙니다. 중가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때 이 브랜딩 디자인은 적합하다, 그것에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코바 치킨 괜찮은데 치킨이 너무 그냥 좀 그렇다. 치킨 이 폰트가.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요 정도 수준이면 됐습니다. 나중에 좀 커지고 그러면, 혹은 뭐 서브 브랜드를 내면은 좀 바뀌겠죠. 하지만 현재 상태의 치코바 치킨의 브랜딩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 거기에 합당하고 괜찮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소들, 식당들, 식당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딩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는 브랜딩 이야기, 디자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좀 해석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